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 반등한다는 얘기에 또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풀린 돈 때문이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렸어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과 흐름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동성은 소득과 소득의 기초에서 발생된 신용을 바탕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 플러스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기대서 그 신용에 기대서 빚을 내주면서 이 유동성은 시장에 풍부해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제끼다 보니까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뜻하죠. 왜 올라가죠? 기존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풀린 돈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의 표시가 올라갑니다. 또는 물건이 부족한 경우에도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1,000원 하던 김밥, 그 김밥은 그대로인데 이 1,000원이 4,000원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죠. 유동성 완화 정책, 즉 돈 풀기를 통해서 풀린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돈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전체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뒀었는데 이제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실질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준 그동안 해왔던 돈 풀기 이제 멈추기로 했고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자된 느낌을 주면서 소비를 멈추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가 멈추지 않게 하도록 이걸 했었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높아서 지금 금리 2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 전년 대비해서 4배나 올랐죠. 아르헨티나 2021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물가가 올랐어요. 이런 나라들 자국의 통화는 통용되지 않고 달러를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높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겪고 있는 나라였는데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13만 프로라는 사상 초유의 슈퍼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죠. 내일이 모든 게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사람들 돈을 받는 대로 소비를 하고 자기 나라 돈 가치가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로 바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된 것과 같죠. 공식 환율 99% 평가 절하, 자국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자국의 경제 상황, 상대적 가치 이런 거 무시하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경우 그 돈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돈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바로 교환 가치인데 물건을 이걸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자국의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은 긴축의 시대에 발맞춰 금리를 안 올리고 역주행하다가 리라와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6.5% 한꺼번에 올렸지만 환율은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경제가 일정 규모에 달하면 더 이상 성장할 동력이 사라지죠. 이걸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돈을 풀어 제끼는 정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를 줄이는 조치를 했더니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수준의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경착륙의 부작용, 심각한 침체를 가져오죠. 또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조정받게 되고 담보 가치도 상실되면서 부실 채권은 쌓이고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연착륙을 원합니다.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적당히 흡수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매우나 중요해요. 부채는 헬스의 보충제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육을 만드는데 이를 보조해주는 정도로만 먹어야 하는데 근육은 안 만들고 보충제만 때려 먹은 가짜로 키운 근육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한 거품을 형성했을 때 다시 그 갭이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단기간의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아니 30년, 그 기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품 경제가 소멸한 후에 장기간에 펼쳐진 경제 불황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을 하죠. 실제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과하게 부풀려 놓은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10년?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주택 가격도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버블을 겪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거품에 따른 후유증을 지금 크게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인플레 겪고 있는데 지금 디플레 우려에 빠져 있죠. 펑다 사태 이런 걸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은 지금 꺼리고 있어요. 이유는 여기도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크죠. 지방정부 부채 확대 우려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안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부채 말고도 숨겨진 부채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부양책을 했다가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소비주도 성장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죠. 적자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GDP의 2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치고 싶진 않지만 부채 관리가 안 됐을 때 말 그대로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그동안 누렸던 고성장 회복하지 못한 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집을 여러 채씩 사는 이러한 시장을 겪었어요. 사상 최대의 빚으로 만들어진 버블 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인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극심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죠. 우리나라 제1 수출국인 중국도 이런 침체 일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자원은 없는 나라, 그러니 소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한 자국주의 또 무역 전쟁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득 경제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요원한데 지금 빚은 워낙 많이 내놓고 있으니 그 부담에 살기가 너무 힘들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2021년 기준에서 미국의 2배 수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죠. 내수도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가구 자산 평균 5천만 원씩 장부가액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장기적인 침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제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과 금리 차가 더 커지면 외화 유출의 가능성이 더 큰데도 지금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문제 우리의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유동성을 풀어 제끼는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를 부양해 왔던 게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가 쉽고 그러면 투자도 증가되고 생산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꽤나 오랜 기간 해왔어요. 그런데 금리가 0에 가까워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때는 아예 돈을 찍어서 뿌리는 이런 방식을 택했죠.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풀어 제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걸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통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가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돈 가치가 하락을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치인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으니까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 즉 양적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통화 결국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는데 만약에 달러화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풀기를 할 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풀린 돈이 자산 가격으로 흡수될 수 있을 때는 양적 완화 조치가 인플레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렇게 풀린 돈은 경기가 신통치 않은 나라에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긴축 정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집값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려면 누군가 이 집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빚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대출 규제하고 금리 올라가니까 거래가 사라졌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동산 불패를 믿고 여기저기 벌려놓은 PF 사업들의 부실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분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분양받는 사람들 결국 다시 빚을 내서 이걸 분양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PF 부실 문제로 금융 시스템에 붕괴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감당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빚을 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실의 원흉은 부동산 버블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장이 경착륙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또다시 부채를 늘리는 돈풀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자산, 빚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고, 이미 178만 명이 소득으로는 원리금도 못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지금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빚내주면서 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 자금도 이제 다 소진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집을 산 사람들도 감당 못할 수준의 빚을 지고 있고, 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다시 빚을 늘려놓은 상태이니 하는 선택권이 없죠. 진정한 이 상황의 해결책은 부채를 축소하는 길,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터지면 감당할 룸이 없는 이 현실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룸이 사라졌어요. 금리를 좀만 더 올리면 터지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진작에 시작했다면 터질 건 터지고 정리될 건 정리되는 과정을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건데,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일본도 잃어버리고 싶어서 20년, 30년 그렇게 멈춰있던 게 아닙니다. 중국 막대한 강국이지만 부동산 부실 문제로 발목 잡힌 경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부양하고 버블이 잔뜩 낀 우리나라, 지금 극심한 침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침체는 기정사실이고 사람들은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는 이 시간을 장기간 끌어가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유동성 경색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 문제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반기에 그럼 더 나아질까요? 지금 집값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 문제가 불거지고 뱅크런 조짐, 이런 현상 지금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기 말고도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건설사들 그동안 주택시장 화랑에 힘입어서 꿀 빨고 있었는데 부실 시공 문제 터지면서 신용도 하락, 주가 하락,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실의 리스크는 커지는데 그동안 가게한테 빌려준 돈들도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고 있죠. 부동산 대출 막으니까 편법적인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이미 부동산에 더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하게 전세대출 몇 억씩 해줬는데 역전세 공포가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금융권들 건전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무너지는 금융권 자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더 대출이 나올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인플레 상황 끈적하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다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죠.
미국이 금리 올리는 만큼 우리 안 올리고 오히려 돈 푸는 정책을 했다가는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우리에겐 오지 않을 거란 법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잠깐 부동산 가격 반등한다 실제도 아닌 이 얘기에 흔들려서 함께 망하는 길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